여의도 계모임 16화 대장동 항소포기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개모임이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계주입니다. 네. 요즘 이제 쇼츠를 올렸더니 조회수가 꽤 괜찮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계주가 도망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뭐 잡혀가면 뭐.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잡혀가면 이제 보도자료 기자들한테 뿌리겠다고. 네. 네, 아는 기자들도 많으니까 나 잡혀갔다고 이제 좀 기사 좀 써달라고 해야죠.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쇼츠를 통해서 이제 조회수 유입이 좀 많아졌고 시청자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 또 되게 좋은 게 롱폼에도 그게 이어지니까 활기가 지금 돌고 있고 그렇죠. 채널에 활기가 돌고 있어요. 롱폼하고 쇼츠가 이제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롱포츠 선순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 채널에서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었잖아요. 민주당 이야기도 많이 하고 확실히 이재명만 들어가면 뭔가 조회수가 국밥이에요. 근데 거의 순대국밥. 든든하게 나오죠. 네, 든든하게 잘 나와가지고. 당연한 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까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개딸 여러분들은 이제 댓글을 다시면서 그거를 이제 용납하지 못하시겠지만 아니 본인들이 야당일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제 윤석열 가고 박근혜 가던 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걸 보면 개구리 울증이 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게 이분들이 참 공격 잘하는 거 인정하는데 약간 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자아성 처리 안 되죠. 공수교대가 좀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너희가 그렇게 개딸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개딸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건데 저희는 근데 일단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약간 좀 그런 이상한 거를 많이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근거 있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 옹호해준 적 없잖아요. 우리 그냥 다 까는 거지. 그냥 굳이 또 생각해보면 물론 국힘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생각은 안 돼. 아니 또 국힘도 계속 깠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개딸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민주당 비판을 하면 그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그걸 인정을 못하고 아 얘네들은 다 극우 세력이다.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이분법으로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채널 완전 유너게인 채널 아니에요. 빨리 저희도 시위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이제 탄핵 심판 때도 나도 집회 시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는 웬만하면 다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어느 한쪽을 웬만하면 두둔하려고 하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굳이 아니더라도 각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채널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얼굴을 안 드러내고 해서 좀 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 얼굴을 드러내고 하면 이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 원래 익명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정말 자기 속내를 털어놓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이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악플 다는 이 개딸분들도 보면 다 자기 익명이니까 이렇게 악플을 달죠. 자기 민증 까고 사진 까고 이제 하는 거였으면 악플 못 달죠. 근데 또 개딸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긴 해요. 저희 채널이 좀 좋은 것 같은 게 아직까지는 채널 규모가 크지 않아서 통계가 제대로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가 좀 어느 정도 채널 성장이 되고 규모가 되면은 이 사람의 성별, 나이대 그 평균이 좀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평균은 남성분들이 좀 많이 보세요. 남성분들이 거의 한 75, 거의 그 정도고 나이대는 확실히 이제 정치 관련 이야기 하다 보니까 4, 50, 60대가 많더라고요. 20, 30대는 별로. 아마 근데 이제 통계적인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채널이 커져야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주제로 해보시죠.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아주 이것도 난리가 났었는데 나도 이거 보고 진짜 와 어떻게 검찰이 이럴 수가 있지?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 때 받았길래 이러지라는 생각이 든 거였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 대정동 사건을 포기했잖아요. 원래 지난 7일 날 그 자정까지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검찰의 이제 대정동 재판부 관련된 이제 수사 관련 검찰들도 수사관들도 그 제출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근데 검찰 수뇌부가 그거를 막았어요. 제출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막아버렸고 그거를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제 똑같이 이제 같이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제출을 항소를 못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원래 검찰이 항소를 다 하거든요. 당연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유동규 이제 뭐 김만배, 남욱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뇌물죄를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남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배임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추징금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이제 김만배, 뭐 남욱, 정영학 그 세 사람의 추징금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영학은
추징금 0원이 됐어요. 김만배 그냥 428억 원 그것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검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시민의 상식으로 봐더라도 네. 이거는 너무 봐주기, 재판부에서 봐주기를 한 거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성남도시공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정동 이 사기꾼들이 이제 피해를 입힌 게 뻔히 보이고 이걸 인정까지 했는데 추징금을 이제 그거밖에 안 해요. 추징금은 지금 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 세 사람이 받았다는 이익만 이제 70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전체 그 대장동 사건이 이제 그 별도 화천대유 여기서 이익만 보면 7,500억 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2심은 가게 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뭐 김만배, 이성우 이런 사람들만 항소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1심 판결보다 형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가 이제 지금 뭐 1심에서의 구형이 문제 없다고 이제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2심 재판부에서도 검사는 불만이 없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1심 판결에서 이제 피고인들만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형량 낮춰주는 것만 신경 쓰겠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압박을 시켰는데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죠. 검찰 내부에서도 그 검사장들, 평검사들 막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누구더라? 노만석이 검찰총장 대행이죠. 그래서 진실 게임 하다가 처음에는 노만석 이제 검찰총장 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압 같은 건 없었다. 그런데 얘기하다가 오늘자 이제 그 중앙일보 단독 보니까 뭐 검찰이 이제 이런 옵션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항소 포기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의 뭐 존속을 위해서는 뭐 정부와 대통령실과 이제 뭐 법무부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검찰총장한테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중립성이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검찰이 그동안 이제 이 사람들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이제 그 근거가 뭐였냐면 죄인이 있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해주는 게 검찰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판결은 이제 법원에 맡기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뭐 권력이 있더라면 계속해서 항소하고 기소하고 해가지고 그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이제 그 검찰의 그 본연의 이제 의무란 말이죠. 네. 헌법에서 규정한 검찰의 의무예요. 근데 그 헌법에서 규정한 검찰의 의무를 검찰 스스로 이제 포기했어요. 왜냐? 뭐 이재명 대통령 직접 하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압박을 한 건 맞을 거예요. 압박을 했으니까 이렇게 포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나는 그래도 정성호 장관이 그 수사 보안권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은 좀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게 봐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성호가 지금 이거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뭐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고 검찰에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아니 그 신중이 그냥 말이 신중이지. 그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항소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는 거잖아요. 다 아는 얘기요. 그냥 한국 사람이면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고요. 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압박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는 뭐 지휘한 적이 없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도 개별 사건이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헌정사상 딱 3번 있었어요. 2005년에 천정배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제 2번 하고. 근데 추미애는 이상한 놈이니까 제끼고 하면 이제 천정배 딱 한 번 있었고, 그때도 2005년 때도 천정배가 그때 수사 지휘하면서 하고 이제 사표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지위는 굉장히 그 법적인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건 이제 검찰의 독립성, 그 사법부에 대한 이제 그런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딱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제 한달 했을 때 그게 헌법상 보장된 이제 그 대통령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그거 극렬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정성호가 지휘를 했는지, 정성호를 했다면 그건 또 민주당이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상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그 지휘를 했으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에요. 그리고 정성호가 공식적으로 지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더 문제예요. 그게 왜 더 문제냐면 그거는 이제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공적인 권한 없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문제인 거고, 그러면 이제 정성호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가야죠. 당연히 정성호 장관은 지금 사표 쓰고 나와야 되는 거고. 복잡하고 지금 결국 이 대장동 사건 자체도 지금 대통령이 스탠스는 그거잖아요. 자기는 관련 없다. 자기는 그냥 결재만 했다. 잘 모른다라고 계속 모르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사람들은 지금 다 그렇게 이번에 실형 판결 구치소 들어갔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면서 이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이가 없는 게 네. 자기는 몰랐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나올 때만 해도 그 대장동은 내 최대 치적이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다 자기가 해놓은 이제 사업 성과라고 했는데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제 밑에 애들이 다 알아서 한 거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성남도시공사가 이거 대장동 개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전체 51%를 먹고 나머지 9%를 이제 이 대장동 사건 이제 무슨 이제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만든 이제 SPC한테 다 넘겼어요. 그리고 시행사가 그러니까 시행 능력이 있는 건설사를 이제 SPC에 같이 이제 사업자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건설사를 안 집어넣고 이제 시행사로 김만배, 정영학, 남욱등이 그 만드는 그 성남의 뜰인가 그거를 SPC로 이제 바로 시행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이익을 그 성남 애들한테 이제 다 몰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애초에 그 구도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도예요. 건설사도 안 끼고 이 사람들한테 다 이제 그 지분을 다 몰아줬다는 게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서의 사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조인 거고 그리고 이 구조는 당연히 그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결제를 해야지. 그럼 이 구조를 그러면 다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이제 지들끼리 알아서 이제 돈 헤쳐먹으려고 한 거고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련해가지고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28억 추징금이 안 나오게 됐는데 428억 이하로만 추징금이 나오게 됐거든요. 네네네. 이제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2심에서는 이제 428억보다 이제 더 낮게 나오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김만배 비롯해가지고 뭐 정영학, 남욱은 이미 다 그 사람들은 추징금 0원이죠. 깜빵 몇 년 갔다 오고 나면 다 50억 수백억씩 다 이제 돈 다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몇 년 깜빵에서 몇 년인지는 이제 2심에서 결정하겠지만 적어도 추징금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깜빵만 갔다 나오면 다 50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50억 원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봉 10억이에요. 네, 연봉 10억으로 이제 깜빵 가서 뭐 빡세게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도 또 엄청 오거든요. 돈을 사가지고 변호사 접견하면 몇 시간 동안 이제 그 변호사 접견한다고 좀 따로 만들어진 거기 사무실 같은 데가 있거든요. 원래 다른 그 구치소 같은 데는 에어컨 뭐 난방 잘 안 나오는데 거기 가면 에어컨하고 난방도 빵빵하게 나와요. 거기 가서 이제 맨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웰빙 하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깜빵 안에서 뭐 운동하고 책 읽고 하면 이제 돈 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이득을 받고 부당하게 성남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쳤고 성남 시민들이 대장동에 아파트 거주하기 위해서 그 원래는 지불을 하지 말아야 될 이제 쓸데없는 돈까지 더 추가로 지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될 이득을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적으로 편취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받은 이득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무슨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저기 뭐 주식시장 뭐 작전 세력에 대해서 장난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맞아.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밑에 사람들이란 사건에 대해서는 패가망신은 뭐예요? 다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재판 걸려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헌법소원까지 재판소원까지 해가지고 3심제가 아니라 4심제까지 재판을 많이 받게 하겠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가 항소 포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1심으로 끝내버렸어요, 사실상. 이게 뭐예요? 자기가 불리한 사건에서는 4심까지 받게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검사한테는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항소 포기하게 만들고. 더 하지 말라고. 네. 더 캐지 말라고. 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오늘 근데 진짜 이렇게 계속 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내란 특검 하면서 하는 그런 재판 하는데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한테 걸리는 거는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항소도 못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그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4심까지 그 리얼 그랜드 파이널 심까지 최종 심까지 가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항소가 뭐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이제 불기소 처분한 거랑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 구속됐다가 풀려났을 때 재항고 안 한 거랑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만 이제 항소 끝낸 거 가지고 그러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김건희 특검하고 있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가서 아무것도 지금 밝혀낸 게 없어요. 무슨 뭐 이제 뭐 건진법사한테 뭐 이제 백을 받았다. 뭐 그 건수만 이제 뭐 뇌물? 하여튼 이제 그 선물 받은 거, 뇌물 받은 거, 뭐 샤넬 백 받았다. 뭐 샤넬 백 받고, 뭐 목걸이 받았다. 딱 그거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얼마나 수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좋아요. 김건희는 샤넬백이랑 목걸이를 받았지만 대장동 일당들은 억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되게 불쌍해요. 명품 받아봤자 얼마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지들은 7,500억 원을 슈킹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고 7,500원이면 샤넬백이 몇 개예요? 네. 샤넬 이제 그냥 지분을 살 수 있을 정도잖아요. 아니 진짜 네. 진짜 농담 삼아서 샤넬백을 1억으로 쳐도 7,500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김건희 불기소는 이제 네. 샤넬백 그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인데 특검이 지금 다 조사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샤넬백 그거 관련돼서밖에 뭐 없었고 불기소 나올 만한 거예요. 지금 특검도 못 박히고 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제한구 거기에 이제 구속시간 마감 관련해가지고 뭐 몇 시간 그 기준 가지고 법원이 풀어준 거 가지고 이제 제한구를 했는데 항고 안 했다고 하는데 일단 항소하고 항고하고 다르잖아요. 항소는 재판 내용에 대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인 거고 항고는 네. 그냥 절차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항소가 훨씬 더 결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가 이제 메인 디시라면 그 항고는 그냥 깨닫이에요. 그런데 항소하고 항고하고 그냥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건의 무게감만 보더라도 이거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무죄 유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때 제가 풀려났다고 해가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 관련해서 뭐 지장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한 달인가 풀려나가 밖에서 생활했다가 들어갔다 딱 그거잖아요. 네. 네. 그 탄핵 심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무죄 유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같은 걸로 비교를 같은 거인 마냥 이제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마타도로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분들은 윤석열, 김건희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은 사실 윤석열, 네. 김건희 욕하면 안 돼요.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당이 된 거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건데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를 욕해도 민주당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최대 공신이죠, 사실상. 최대 공신이죠. 맞아요,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이 이제 그때 취임식할 때 그 제일 앞에 이제 윤석열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 윤석열한테 꽃다발 안겨줘요. 아니 사실상 선대위원장이었어요. 윤석열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 선대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선대위원장.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웃긴 게 네. 국힘에서 항소 포기했다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제안고 한 거 맞는 거 한동훈이 했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거짓말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은 그때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이제 국힘에서 있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제안고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검찰이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비판받고 그게 급하니까 사실도 아닌 거를 지금 날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했냐? 정성호가 했어요. 아이고. 아니 법무부 장관이 그냥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한동훈이 이제 거기 윤석열도 거가 한거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밑에 이제 참모들이 다 써주고 다른 이제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사실관계를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든 이제 그렇게 거짓말로 이제 그냥 물을 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이 드러나도 일단 자기네들이 면피하는 선동을 하는 데는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뭔가 저번에도 얘기하면서 나온 거지만 네. 굉장히 여당으로서의 품격은 전혀 하나도 없고 네. 굉장히 저열한 그런 걸 많이 하네요. 그렇죠. 야당일 때나 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란을 심판하겠다. 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이 정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구나.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하고 다르게 좀 이제 엄정하고 깨끗하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갖게 만들려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기소된 재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네 재판들은 다 이거 다 이제 막 검찰한테 항소 포기하게 만들고 재판도 사심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대법관들 이제 증언해가지고 이제 전원 합의부에서 이제 무죄 나오게 만들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재판하겠다, 윤석열 심판하겠다 하면 국민들이 누가 이제 옹호를 해주고 정말 윤석열을 심판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때문이더라도 심판을 받아야 될 윤석열이 지금 심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쪽 국힘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청산을 하고 그 새롭게 깨끗하고 이제 반성하는 그런 보수 세력이 새롭게 등장해야 되는데 그걸 또 민주당이 막고 있어요. 왜냐? 민주당도 더러우니까 그럼 국힘 그 보수 세력을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더럽게 이제 그 재판에 관여 그러는데 윤석열과 관련된 재판도 다 문제가 있는 거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할 만했다.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그냥 암덩어리예요. 네. 자기네들이 깨끗하면 네. 국힘도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개판이니까 국힘도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정작용이 하나도 네, 안 되잖아요. 원래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네. 정당 간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알아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 제도에서 고안한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더럽게 하자.
그럼 상대방도 더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놈들끼리 이제 계속 더러운 식으로 이제 경쟁하게 하자. 그게 바로 민주당의 이제 꾀하는 정치 방향 중에 하나죠. 지금 대통령실에 네. 관계된 이제 사람들만 봐도 네. 지금 이 재판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많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 변호사들이 네. 지금 대통령실에 있고 정무부처에 있고 이제 저기 국회의원으로 있고 그 국회의원들 보면 이제 이건태, 박균태, 정무부처에는 법제처장에 이제 조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조상호. 그러니까 다 대장동 이제 변호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이태영이라고 있는데 네. 이 사람도 대장동이고요. 그러니까 다 대장동 사건들이 네. 사건이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다 이제 그 법무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까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된 이제 대정부 변호사를 보면 법사위에 있어요. 정무부처 보면 법제처예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실 보좌관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대통령실 보면 또 민정비서관이에요. 또 민정비서관이 누구를 지휘하냐? 그 사고나라에 있는 사정부처, 검사, 법원 그런 데를 다 민정당이 지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장동 변호사들이 그 법무부 민정수석이고 이쪽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넣은 거고. 그래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이제 거기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뭐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한번 원칙을 어기기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 계속 검찰을 더 흔들 거예요. 여당에서 더 흔들겠죠. 대장동 사건만 흔드는 게 아니라 뭐 위증교사라든지 다른 거 다 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이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항소하는 게 어떻게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압박을 넣는 쪽에서도 압박을 넣겠지만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거든요. 네네. 검찰 쪽에서도. 네네. 근데 검찰이 스스로의 방어 논리를 이제 무너뜨린 거잖아요.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전례가 생겼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더 압박을 할 거예요. 너 이것도 항소 포기해. 너 저것도 항소 포기해. 그러면 이제 검찰이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요. 완전 고양이한테 네. 생선 잘 돌보라고 맡겨놓은 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그 노만석의 대행에 대해서 다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네. 뭐 검찰의 이제 그런 이제 의무, 본령 그런 거 다 저버렸다고. 그러니까 중립적인 그런 네.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솔직히 이제 문제 많았죠. 그 지들이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해가 공소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네. 권력을 휘두른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검찰의 정당성이 있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일단 범죄자가 있으면 일단 다 조졌거든요. 정권이 이제 바뀌면 이제 그 다음에 조지더라도 그 여당일 때는 못 조지더라도 야당일 때는 나중에라도 조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이제 늦게 됐던 뭐 빠르게 됐던 권력은 조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검찰의 기조였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당성을 얻고 있었던 건데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거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우린 철저히 엎드리겠다. 라고 한 거니까.